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 투표일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요. 이제 여들의 8일 앞입니다. 사전 투표일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빈 자리 채우는 보궐선거죠. 임기가 4년도 아니고 1년 남짓인데 선거 전 참 치열합니다. 내년 3월 대선으로 넘어가는 교두보라서 그리고 전초전이라서 게다가 LH 특위 이슈까지 휘몰아친 지경이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정권 심판 대 정권 유지 대결 구도로 보입니다. 거의 대선 같습니다. 자, 악재가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만 여당 쪽에서는 박빙의 승부를 예상하기도 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상임위원장에게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국회의원 5선 그리고 전남 지사까지 지내셨는데 그리고 여러 번 선거를 경험하셨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좀 어떻습니까? 많이 다릅니까? 네, 굉장히 문자 그대로 긴박한 선거가 됐군요. 예. 오늘 유세 지원 어디서 하십니까? 예, 성북, 동대문, 갑을, 중구, 종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아, 주로 북쪽으로 잡으셨는데 왜 그쪽으로 잡으셨는지 오늘은요? 네, 이렇게 그동안에 안 갔던 데를 가는 거니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어젯밤 그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간 TV 토론 열렸는데 좀 판정해 보신다면요? 어느 쪽 승리로 보십니까? 네, 박영선 후보가 더 나았다고 봤습니다. 내용도 그렇지만 예. 태도에서 예. 오세훈 후보가 좀 그랬습니다. 네. 태도에서요. 예. 네.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면이 이렇게? 네, 예. 예, 예. 고개를 뒤로 젖히고 예.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겸손해 보이지는 않죠. 아, 네. 좀 오만해 보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자, 그 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TV 토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 그 의원께서 보니까 박 후보가 무상급식 그 찬성인가 반성인가 질문하니까 오 후보가 뭐 어버버버했다 이렇게 평가하던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 대목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알기 어렵게 답을 했던 것 같고요. 예. 내곡동 문제도 충분히 해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방금 말씀하신 그 특히 이제 그 후보 그 처가 쪽에 내곡동 땅 의혹 이게 설전 벌어졌는데, 네. 자 이게 오 후보 쪽에서는 뭐 이게 투기가 아니었다 이게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박 후보께서는 거짓말이 본질이다 이렇게 서로 맞췄습니다. 네. 뭐가 본질입니까? 보시기엔? 지금 이 시기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예. 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구나 잇따른 거짓말은 조금 더 치명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잇따른 거짓말이요. 예. 네네. 잇따른 거짓말을 말씀하시는 거가 이제 그 현장에 있었다, 측량 현장에 없었다. 아니 애당초 땅의 존재도 몰랐다. 그러다가 그 땅이 무슨 지구로 지정된지를 몰랐다. 예. 그러다가 무슨 양심 선언이 나오면 사퇴하겠다. 예. 정계 은퇴하겠다. 양심 선언 같은 목격담이 연달아 나오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예. 예. 그 다음에는 기억 앞에서 겸손하고 싶다. 좀 애매한 말씀을 했죠. 예. 계속 그런 말을 좀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자, 그러면 박영선 후보가 그럼 뭐 서울시장 돼야 합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돕는 일을 쭉 해왔는데 예. 지금도 그 상황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서울시장을 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롯한 어려운 분들 지원이 더 충실하고 일관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관을 지낸 그 경험 장관도 바로 그 분야의 장관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라는 감염병을 끝내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빨리 끝내는 게 있는데 후자를 전담했던 분이니까 그분이 서울시정을 맡으면 그런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판세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박영선 후보가 얼마 전에 저희 방송과 인터뷰에서요.
네. 뭐 따박따박 2%씩 매일 지지율 올리겠다 이 장담하셨습니다. 현실성 있습니까 이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응답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데 응답률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합쳐서 종합해서 읽어보면 박영선 후보의 말이 실현되고 있는 것도 같다. 그러니까 여러 조사들을 분석해 보시니 네. 이렇게 2%씩 올리는 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자, 그런데 이 박영선 후보 지지율이 이제 선거 초반에는 뭐 2자 대결, 3자 대결 다 통틀어서 잘 나왔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좀 뒤집혔습니다. 이 좀 배경이 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1은 LH 사태일 거고요. 두 번째는 야당 쪽의 단일화이겠죠. 그 두 가지라고 보십니까? 네. 그 두 가지가 다 거의 비슷한 비율로. 비율이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LH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제 사실상 경질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유야 임대차 3법 시행 바로 직전에 그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전세 보증금 14% 정도 올렸다 이건데 이제 이게 사실 근데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속하게 경질될 사안입니까 이게? 근데. 네, 경질은 불가피했다고 보고요. 면목 없는 일이지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오신 분이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근데 이제 좀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 김은혜 대변인이 얘기하던데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좀 일리가 있습니까? 정책실장이 꼬리면 어떻다는 얘기죠?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예, 꼬리 자르기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김상조 실장과 비슷한 사례가 더 있다. 또 조홍천 의원 얘기 나오고요. 그러던데 좀 이건 보셨습니까 내용을? 네,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얘기는 듣고 있고요. 좀 진상을 알아보고 있을 겁니다. 당에서요. 만약에 정말 비슷한 사례라면 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네네. 예. 만약에 그러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당에서 제가 지도부에 있질 않으니까요. 재밌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윤리감찰단이라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상조 실장 후임에요. 바로 이호성 신임 그 정책실장 선임됐습니다. 기재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적임자로 보십니까, 이분? 예, 그동안에 기재부 차관, 청와대 경제수석 쭉 했으니까요. 가장 맞는 분이죠. 굉장히 조용하고 실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말씀하신 겁니까?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으신가 봅니다. 개인적 친분은 없고요. 제가 총리를 하는 동안에 그분이 기재부 차관, 경제수석 이렇게 일하는 걸 쭉 봤는데요. 그리고 회의 같은 데서 함께 하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신중하고 조용한 사람이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낙연 위원장님에 대한 평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네요, 보니까요. 그 정도로 훌륭하지 못하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반부패 정책 협의회 주재하시고 이해충돌 방지법 반드시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이 법안 제정 조만간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달 말까지 원스톱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호응을 않고 있는 셈이죠. 그러면 이제 단독 처리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단독 처리라면 그럼 한 일정은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지금 소위에 아직도 계류돼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안건 조정 절차를 거쳐서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가려면 날마다 그 일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3, 4일이 걸리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4월 7일 그 보궐선거 전까지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원내에서 잘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LH 투기 사태 이제 대체적으로 그 공직자들 부당 이득, 투기 이득 이게 소급해서 환수하려면요. 이게 여러 가지 법 제정이라든지 개정자가 필요할 텐데. 근데 예전에 국회 법사위 심사에서 좀 위헌 요소 있다 이런 지적 나오지 않았었나요, 이게요? 그 다수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법안 소위는 현재로서는 전원일치 문화 같은 게 있어서 예. 못한 모양인데요. 지금 국민들이 그걸 납득을 못할 겁니다. 예. 네네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토지를 구입한 지 그 1년 안에 매각할 때 시세 차익의 7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할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거죠? 물론입니다. 네네 세금의 세율이라든가 하는 것은 법률사항이니까요. 예. 법을 고쳐야 합니다. 70%면 이게 좀 과도하다 이런 반발도 나올 법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예. 다수 국민은 수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투기성 자금이 이 토지에 그 유입되지 못하게 그 주택 외 부동산에도 담보대출 규제하는 거 이것도 시행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발표를 했죠. 예. 네네 부동산 때문에 떼돈 벌고 부동산 때문에 절망하고 하는 이 부동산의 족쇄 이제 끊어야 합니다. 예. 네, 그런 점에서 불가피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렇게 총체적으로 그 이제 대통령께서도 발표를 하셨고 그랬는데 이제 뭐 일각에서는 왜 진작 3월 초에 그 시민단체에서 이 의혹 제기했을 때 발빠르게 이런 뭐 대책들을 내놓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은 나오긴 합니다. 그때는 이제 수사본부를 꾸리고 빨리 수사를 하고 진상조사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불과 3주 전쯤 되니까요. 예, 지금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예. 그리고 이게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고 임기 종반의 마지막 국정과제로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임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죠. 아무것도 않다가 갑자기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제 그 특수본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경찰 주체로 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또 어제 정 총리께서 이 수사 인력 2배로 이제 늘린다. 그리고 검찰도 수사 도울 수 있도록 이제 대거 그 인력을 늘리는 거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실제로 효과를 가져올 거로 보십니까? 수사 인력이 필요하죠. 지금 조사받고 있다고 발표된 사람만 해도 536명인데요. 조사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동안에 수사 인력이 700~800명 선이었는데요. 보강이 필요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여쭤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검찰이 그 6대 중대 범죄 있지 않습니까? 이 안쪽에서만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수사의 경험도 있을 테고요. 또 검찰이 할 역할이 있을 겁니다. 가령 기소를 빨리 해준다거나 구속영장 발부를 도와준다거나 하는 등등의 검찰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시 좀 선거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여야 후보 간의 설전 수위가 좀 갈수록 높습니다. 높아집니다 보니까 뭐 아바타 얘기, 뭐 제2의 뭐 얘기 이렇게 이런 건 좀 자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견이십니까? 좀 더 어떻게 하면 품격 있는 공방으로 만들까 하는 고민을 서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거친 말은 그 말 한 사람에게 그 가시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을 서로 생각을 해서 정당한 비판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거친 말 또는 그런 것은 저는 서로 간에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후보 간에 서로 이제 의혹들 제기하는데 이거 두고 이제 언론에서는 뭐 후보들 서로 흠집내는데 집중하는 네거티브 공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뭐 사실 매 선거마다 나오는 얘기긴 한데 뭐 불가피한 풍경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아니 예를 들어서 내곡동 땅을 알았냐 몰랐냐 그것은 후보 본인이 말했던 것이거든요. 몰랐다. 무슨 증언이 나오면 그만두겠다. 전부 후보 본인이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뒤집는데 왜 뒤집냐고 묻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네거티브입니까? 그걸 네거티브로 모는 것 자체가 네거티브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언론의 네거티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년 3월 대선 앞두고 지금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요. 뭐 지금 뭐 발언하는 거 사실 또 어제도 보니까 선거 관련해서 발언 한마디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분이 실제로 출마할 걸 예상하십니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그 길에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테고요. 예. 네. 중간중간에 누군가 계산한 듯한 그런 행보를 하는구나 이렇게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누군가 계산한 듯한 그 말씀은 제가 좀 어떻게 이해를 내겠습니까? 어제도 뭐 한 말씀을 했던데요. 예. 네,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기획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추미애도 전 법무 장관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뭐 인두삼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혹시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글쎄요. 예. 네, 가봐야 알죠. 예, 알겠습니다. 아, 참 이낙연 위원장님 인터뷰 시작 전에요. 오세훈 후보가 한국 국토정보공사에 정보 공개 신청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근데 안에 보니까 오 후보 장인 한 명만 책량 입회한 것으로 서명돼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보니까. 네. 이런 상황에는 오세훈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께서 본인은 몰랐다, 안 갔다. 이게 지금 뒤집히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아마도 입회인 서명을 받으면 끝날 거라고 했는데, 예, 전혀 그 상황이 아니지요. 그런 점에서 설득력 있는 해명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위원장님 이른 아침에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동상임위원장이었습니다.